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지? 전 자유낙하 2의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거야. 물체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겁나 쉽다. 됐니? 조건 갑니다. 우리 조건 가는 거야. 조건이 뭐라고? 여기가 건물이 있는데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겠답니다, 여러분. 자, 물체를 수평으로 던져봅시다. 짠. 자, 수평으로 던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여기다 놓고 그대로 수평으로 딱 던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수평 방향으로 내가 얘를 10m/s의 속도로 던져볼게요. 10m/s의 속도로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던졌다고? 10m/s의 속도로 짠 던지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거야.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면 어떤 힘을 받을까라는 걸 보면 되는 거야. 그 봐봐. 내가 이 분필을 손에서 딱 수평 방향으로만 딱 던지지. 그러면 내 손에 있을 때 말고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 얘는 무슨 력 받아? 그렇죠. 중력 받겠지. 그러니까 얘는 딱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어느 쪽으로? 요 아래쪽으로 무슨 역을 받겠어? 중력을 받겠지. 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을 거야. 중력을. 알겠니? 중력을 받을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 손을 딱 떠나는 순간 무슨 역 받는다고? 중력 받는 거야. 근데 지금 또 되게 중요하다.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돼? 그렇지. 주직에. 다시. 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봐. 내가 수평 방향으로 딱 던졌으니까 얘는 이 중력, 즉 이 힘의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게? 내가 분명히 수평 방향으로 딱 던졌지. 근데 중력 방향으로는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 얼마야? 아래쪽으로는 속력이 없잖아.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그랬잖아. 그래.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이야. 그리고 중력을 받았으니까 뭐 받아야 돼? 중력받은 중력에 뭐가 나와야 돼? 가속도가 나와야 되겠지? 중력 가속도가 나와야 되네? 와, 그럼 나는 얘를 수평으로 분명히 집어 던졌는데 이 중력을 받았고 이 중력 방향으로는 최초 속도가 0이네? 그러면 이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 받았고 최초 속도가 얼마라고? 0이네? 됐니? 그럼 중력 받았고 최초 속도가 0이니까 무슨 낙하랑 똑같은 거야? 자유낙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수평으로 딱 던지지. 그럼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낙하한 거야? 자유낙하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럼 내가 수평으로 던졌지만 이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를 하겠네? 우린 자유낙하하면 뭐 그리면 돼? 그렇지. 수직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그럼 너는 수직 방향으로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를 해야 되니까 요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10. 그럼 1초 만에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얼마 돼야 돼? 10m/s가 돼야 되겠고, 잘 봐. 1초 만에 몇 미터 떨어져야 돼? 그래, 1초 만에 요만큼 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1초 만에 여기 떨어져야 돼. 5m 떨어져야 되겠구나. 너 1초 만에 수직 방향으로는 5m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2초 동안은 얼마 떨어져야 돼? 내가 이렇게 딱 던지면 수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자유낙하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2초 만에는 속도가 얼마 돼야 돼? 2초 만에는 속도가 20 돼야 되겠지. 20 돼야 되겠고, 그럼 낙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됐니? 20m가 돼야 되겠지. 요 면적 구하면 20m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2초 후에는 얘가 20m 가서 여기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어느 성분으로는? 수직 성분으로는. 알겠니? 근데 얘는 수직 성분으로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던지면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뭘로 가? 수평으로 가지. 그럼 수평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까? 자, 이제 여기야 수평이야. 얘가 이렇게 쭉 날라서 내가 던졌지. 그럼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할까?
힘을 보는 거야. 힘. 내가 얘를 딱 던지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수평 방향에 힘이 어딨어. 공기의 저항 같은 거 무시한다면 선생님한테 힘 받았잖아. 나한테는 내 손에 있을 때는 힘을 받았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이야. 그럼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은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뭣도 없다. 힘이 없어야 되는 거야. 어떠한 힘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힘이 없는 모든 물체는 무슨 운동해야 돼? 그렇지, 등속도 해야 돼. 그럼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속도 하는 거야?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수평 방향은 등속도야. 그럼 최초 속도가 얼마짜리야? 최초 속도 얼마짜리야? 10이지. 그럼 속도가 안 변했으니까 10m/s짜리에 뭐가 돼야 돼? 등속도 운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속도 너는 10m/s에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하겠구나. 어느 성분으로?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너희들한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왜 등속도 해요? 이렇게 묻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자, 수평 방향으로 왜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그렇지, 힘을 받지 않았어. 그럼 1초일 때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수평 방향으로. 1초일 때 1초 동안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돼? 이동거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초일 때 얘는 어디 있어야 돼? 10m가 있어야 되겠지. 10m. 2초일 때 어디가 있어야 돼? 그럼 2초일 때는 어디가 있어야 돼? 또 10m 더 가 있어야지. 또 10m 더 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쯤 되겠지. 또 10m 또 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됐니? 수평 방향으로 던졌지만 중력을 받아서 수직 성분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방향으로도 운동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 운동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의 위치는 어떻게 돼? X축 이동거리와 Y축 이동거리가 다 찍히면 되겠지. 니네 수학에서 2차 함수 그래갖고 점땡이 찍고 그랬잖아. X, Y, Y, X 해가지고 똑같은 거잖아. 됐니? 그럼 1초 후에 얘는 어디 있어야 돼? 1초 후에 수직 성분으로 몇 미터 갔다 그랬어 아까? 5미터. 1초에 수평으로 얼마 갔어야 돼? 10m. 그럼 수직으로 5m, 수평으로 10m. 얘 어디 있겠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있겠지, 실제 위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갔어요? 그럼 2초 후에는 어디 있겠니? 그래, 언제나 수평으로는 또 몇 미터 갔겠어? 10m. 근데 수직으로 아까 얼마 갔어? 20m 가야 되겠지? 그러면 20m, 얘 20m. 어디 있어? X, 20, Y, 20. 여기에 있겠지, 이렇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럼 그게 우리 눈에 보이면 마치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보이니까. 알겠니? 그럼 우리는 뭐야?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집어 던지면 수평 방향으로 무슨 속도로? 등속도로, 수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뭐가 너무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이거 구하는 공식 있어? 없어. 공식이 어딨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간다. 여기서 문제 푸는 팁이야. 그러면 얘가 바닥에 도달하는 건 누가 결정해? 높이가 결정하는 거야. 바닥에 도달하는 건 수평 성분 때문에 바닥에 도달하게 해서 수직 성분 때문에 바닥에 도착해서 그 수직 성분 때문에 바닥에 도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유낙하할 때 배웠잖아. 질량이 다르더라도 높이가 같으면 그렇지, 같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 더. 너무 쉬운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이해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물리는 겁나 쉬워. 물리는 외우고 물리는 공식하고 아니야. 너무 쉬운 거야. 여기 질량이 같아. 달라. 질량이 M, 질량이 EM. 같은 높이, 라지 H 높이에 있었어.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자유낙하 떨어뜨릴 거고 그대로 자유낙하로 떨어뜨릴 거고 이 M짜리는 얼마로 던질까? 그래, 또 이번엔 10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5로 던지자. 5m/s로 던지자. 5m/s로 던지자. 됐니? 5m/s로 던지자. 알겠니? 그러면 MA
얘는 B. 됐니? A하고 B하고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해?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해?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먼저 도착해? 어? 동시에 도착하게 동시에. 동시에 도착하겠지. 왜 그래? 도착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지? 자유낙하가 결정하는 거라고. 얘는 5m/s로 가니까 어때야 돼? 그건 수평으로 간 거리지. 이 바닥에 도착한 건 얘의 성분의 속도인 수평 속도하고 바닥에 도착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럼 질량이 다르잖아요. 저번 주 수업을 참고하세요. 알겠니? 질량이 같든 다른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닥에 어떻게 도착해야 돼? 동시에 도착하는 거야. 동시에. 근데 이 A는 수평 성분의 속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떨어지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몇 초 할까? 3초 만에 떨어졌다 치자. 그럼 얘가 떨어지는데 3초 걸렸다면 얘도 떨어지는 데는 3초 걸렸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얘는 수평 속도가 없으니까 제자리 떨어지겠지만 얘는 수평으로 속도가 5m/s가 있는 거지. 그럼 수평으로 3초 동안 5m/s로 갔겠지. 그럼 몇 미터 가야 돼 수평으로? 15m 갔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15m 간 요 지점에서 떨어지겠지. 요 지점에서 떨어지겠지. 15m 갔어야 되니까. 얘가 간 건 얼마가 돼야 돼? 15m 수평으로 가서 떨어져 있겠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고 우리 눈에는 얘가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이 옆으로 간 건 누구 때문이야? 수평 속도 때문인 거지. 너무 쉽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높이만 같으면 어떻게 집어던져도 어때야 돼? 집어던져도 수평으로 던져도 그냥 그렇다고 아래로 집어던지면 안 돼. 수평으로만 던지면 질량과 관계없이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동시에 떨어져야 돼. 나 이런 거 가르쳐. 알겠니?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거 없어. 속도 그래프만 하나 그리면 돼.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됐니?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한대. 제일 어렵게 내는 거 봐. 2개 있네. 아무리 어렵게. 자, 봐. 높이는 같아. 이렇게. 자, 봐. 얘 A로 던질게. 뿅 하고. 됐니? 얘 B로 던질게. 뿅 하고. B 던질게. B. 됐니? A 던졌습니다. B 던졌습니다. 이렇게. 됐니?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높이가 같으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떨어져 봤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동시에 도착했대. 됐니?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물리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알겠니? 이렇게 떨어졌다. 됐니? 얘 25m. 얘 15m. 됐니? A, B는 바닥에 동시에 떨어졌는데 A가 25m 되는 지점, B는 15m 가는 지점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A, B가 다른 점은 뭐야? 그래, 수평 속도만 다른 거야. 그럼 수평 속도 B는 누가 더 커야 돼? 그렇지, A가 더 크겠지. 왜? 여기에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 시간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25m를 수평으로 간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15m를 간 거겠지. 됐어요? 그럼 수평 속도 누가 더 커야 돼? A가 B보다 커야 돼. 이제 학교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오겠어? 수평 속도 B는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거 나오겠지. 알겠니? 수평 속도 B는 몇 대 몇이야? 5대 3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무 쉬운 거야, 이런 거. 나 이런 거 가르쳐. 됐습니까? 아주 쉽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 더 있어. 이제 봐. 간다. 하나 더 있다. 이제 봐. 학교 선생님들 내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야. 그랬더니 얘는 30m/s로 던지고 그랬더니 얘는 같은 높이에서야 얼마로 던질까? 그래 15m/s로 던지자. 됐니? 던지자. 그러면 얘네들이 철수와 영희가 A와 B를 서로 다른 속도로 수평으로 던졌지. 그러면 얘네들은 중간에 요 길이도 하자. 뭐 요 길이 얼마 할까? 90m 하자. 90m야, 90m.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중간에서 얘네들이 만날까 안 만날까? 저 공 A공과 B공은 중간에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만나는 거야. 질량과 상관없이. 왜 무조건 만나? 그렇지. 얘네들은 수직 성분은 어때야 돼? 수직 성분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처음에 출발할 때 라지 H만큼 있었어. 1초 후엔 어디 있어야 돼? 5m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2초 후엔 몇 미터 떨어져야 돼? 20m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3초 후엔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돼? 45m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직 성분으로는 언제나 같은 위치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질량과 관계 있어 없어? 없지. 왜? 낙하하는 건 누가 결정해? 자유낙하라 그랬었지. 자유낙하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은 형편이 많이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스킨스쿠버 같은 거 안 해봤지? 선생님은 뭐 자주 해봤어.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아. 영화 같은 거. 알겠니? 내가 비행기에서 뛰어. 알겠니? 내가 비행기에서 뛴단 말이야. 그럼 나를 촬영하는 촬영 감독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나를 찍는단 말이야. 근데 걔는 졸라 뚱뚱해. 알겠니? 나는 완벽한 몸매인데. 그럼 걔 질량이 일단 크겠지. 근데 어떻게 해?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나를 찍고 있는 거지. 걔랑 나랑 지금 하늘에서 같이 뛰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 걔 질량과 내 질량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뭘로 떨어지는 거야? 자유낙하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만 던져주면 얘네들은 수평 성분에 수직 성분에서는 어떻게 돼?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보면 사람으로 보면 떨어지지만 사람으로 보자. 사람으로 보면 떨어지지만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너 내 앞에 있네? 너 내 앞에 있구나. 1초 후에는 5m 떨어졌네. 2초 후에는 얘 여기 있겠지. 사람으로 보면. 야, 왜 거꾸로야? 이렇게 떨어져 있게. A가 여기 있겠지. 그럼 B는 어디 있겠니? B 바로 내 앞에 있겠지. 뭐 B는 바로 내 앞에 있겠지. 됐니? 3초 후에는 A 많이 떨어졌겠지. 3초 후에. A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A. 그럼 B가 어디 있니? 보니까 어때? 바로 얘도 내 앞에 있어야 되겠지. 알겠니? 왜 그러겠어? 수직 성분으로는 자유낙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같이 떨어지는 거야. 같이. 알겠니? 근데 얘네들은 수직 성분이 수평 성분의 속도가 없으니까 그냥 동시에 쭉 떨어지면 되겠지만 얘네들은 수평 성분이 있는 거지. 이해됐어? 1초에 얼마씩 만나면 돼? 너무 쉬워. 얘 1초에 얼마씩 와? 수평으로. 30m. 얘는 얼마야 1초일 때? 15m. 그럼 둘은 1초 만에 얼마씩 가까워져? 45m씩 가까워지잖아. 됐니? 근데 떨어져 있는 게 얼마야? 90m네? 그럼 몇 초 만에 도착하겠어? 그거 2초 만나. 이런 거 푸는 공식이 어디 있니? 그냥 생각만 하면 되지. 이것도 다 공식이 있어. 괜히 몇 초 만에 만날까? 그러면 V0 D 플러스 2분의 L AT 제곱. 저 새끼는 V 제곱 플러스 AT 제곱 해갖고 두 개를 연립하면 이상한 공식 나오고. 뭐하니? 그랬더니 또라이니? 2초? 그러면 돼. 왜? 아니 그냥 난 2초가 땡겼네. 그러는 거야.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식으로 어떤 식을 넣어서 어떤 공식을 써야 돼? 이런 걸 생각하는 순간 그건 물리가 아니야. 알겠니? 뭐 하는 거야? 노동하는 거지. 자유낙하로 떨어지니까 수직으로는 동시에 어디 점에 있겠구나. 수직 성분에는 동시에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 둘 다 수평 성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평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1초에 30m 가까워지네. 그럼 이 새끼는 1초에 15m 가까워지네. 그러면 1초에 45m씩 가까워지네. 90m 떨어져 있네. 2초면 만나겠네. 그 2초에 만나는 거야. 어디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얘가 더 가야 되겠지? 여기 얘는 얼마야? 여기쯤 만나겠지. 그리고 얘가 2대 1로 만나면 되겠지. 속도가 2배잖아. 됐니? 그럼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 만난 지점까지의 높이는 얼마니? 뭐 이딴 거 묻겠지. 또는 만난 지점까지 낙하한 거리는 얼마니? 만난 지점까지 낙하한 거리 물어봐서 요거 얼마니 묻는 거야. 요거 얼마? 하지 말자. 창피하니까. 몇 초 만에 떨어졌어? 2초. 그럼 2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는 20m. 와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난도 문제야. 생각하고 풀면. 알겠니? 내가 수평으로 집어 던져도 얘는 수평으로 등속도, 수직으로 자유낙하. 알겠습니까? 다시 수평으로 등속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힘이 없어서. 수직으로 자유낙하하는 이유가 뭐야? 중력만 받아서. 끝!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교과서야.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이거야. 이 그림. 이 그림 보면 어떻게 돼야 돼? 됐죠? 내가 이 자를 탁 치우면 A는
그대로 떨어질 거고 B는 어떻게 돼?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지겠죠. 수평으로 날아가서. 근데 높이가 같은 거야. 높이가 같지? 누가 먼저 떨어져? 그래,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떨어져. 또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누가 무거운데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되겠니? 선생님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가. 알겠니? 그래서 자유낙하인데 어유 자유낙하인데 여기 있네.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 있으니까 최초 속도가 얼마야 돼? 무조건 0. 무슨 력 받아야 돼? 중력만 받아서 등 가속도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면 그 등 가속도 값이 얼마가 돼야 돼? 9.8m/s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냥 퉁 쳐서 우리는 얼마로 써? 10. G값으로 자유낙하 하겠습니다. G는 약 10m/s의 제곱으로 하겠사옵니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가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잖아. 우리 오늘 배운 거. 됐니? 물체를 수평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라는 거지. 됐니? 여러분들 연직이라는 말을 썼어. 연직. 됐니? 연직의 다른 표현이 뭐야? 수직. 알겠니? 연직의 다른 표현이 수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수평으로 딱 집어던지면 무슨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자유낙하랑 똑같아야 되겠지. 내가 얘를 딱 던지면 지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뭐 해야 돼? 자유낙하 할 테니까. 그래서 눈빛 아구창은 안 되지. 싸대기 자유낙하 하는 거하고 수평으로 집어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 운동하고는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되는 거야. 왜? 얘도 중력 받고 얘도 무슨 력 받으니까? 중력을 받으니까. 같은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얘가 등가속도야? 그러니까 나도 등가속도에 똑같이. 그러니까 등가속도 그래프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 그리고 그 가속도 값이 중력 받으면 얼마로 하자 그래서? G로 하라 했으니까 얘도 G로 하고 그냥 약 10으로 하겠습니다. 10m/s의 제곱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수평으로 집어던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평으로 집어던지면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알겠니? 내가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쭉 던졌잖아. 그지?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어. 힘이 없는 모든 물체는 무슨 운동해?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속도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무슨 운동이라 그래?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야. 이유는 힘이 없어서 힘을 받지 않아서 창피한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봐봐. 아우 창피해. 이런 건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이제. 자 간다. 봐봐. A, B, C를 수평으로 집어던졌습니다. A, B, C를 수평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수평으로 던졌대. 근데 뭐가 중요해? 높이. 높이가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렇지. 동시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A, B, C는 모두 동시에 떨어진 거지. 근데 동시에 떨어졌는데 봐. 여기에 동시에 떨어져야 되겠지. A, B, C가 모두 자유낙하했다며. 근데 얘는 이만큼 같고 얘는 이만큼 같고 얘는 이만큼 같지. 그럼 동시에 떨어졌는데 수평으로 한 놈은 조금 가고 좀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간 거지. 뭐가 달라? 그렇지. 속력. 무슨 속력? 그렇지. 수평 속력이 다른 거지. 수평 속력이 누가 더 커야 돼? C가. 됐니? B가. A가. 알겠어요? 질량은요? 누가 커야 돼? 그렇죠. 몰라요. 서로 질량이 같아도 이렇게 될 거고 질량이 달라도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같고 수평 속도는 C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되게 쉽죠? 됐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되게 쉬운 거야. 뉴턴의 사고는 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 165페이지에 3번처럼 나오는 거야. 요거 서술형으로 내거나 정말 많이 내. 너무 많이 내서 이제 너무너무 많이 내는 거지. 너무너무 많이 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B 자유낙하부터 해보자.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물체가 받는 힘 무슨 력? 중력. 그러니까 얘도 중력. 됐니?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 무슨 가속도로? 등가속도로. 그 등가속도 값은 얼마? G.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중력 일정하게 증가. 등가속도로 얘도 얼마? 등가속도 값은 G.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누구랑 똑같아야 돼? 자유낙하랑 똑같아야 돼. 됐니? 던졌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의 무슨 운동이라 그래? 이거를 등속도라고 하는 거야. 등속도. 힘을 안 받아서. 등속도라고 하는 거야. 힘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되겠지. 자, 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165페이지 4번. 어머나, 방금 한 거죠? 자, 가만히 놓은 물체 A, B를 같은 높이, 답 나왔어.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지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같은 높이. 답 나왔지? 뭐라고 답 나왔어? 같은 높이라고 답 나왔잖아. 같은 높이야. 같은 높이 이렇게. 됐죠? 그럼 같은 높이니까 바다에 누가 먼저 도착해야 돼? 그 동시에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옳은 거 동글뱅이 틀린 거 X야. 그러니까 바닥에 A가 B보다 먼저 도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도는 연직 방향이니까 얘 뭐야? 이 아래쪽의 속도. 자연낙하 했지? 얘도 연직 방향이니까 이 아래쪽의 속도는 어때야 돼? 둘 다. 언제나 같아야 돼. 연직 방향의 속도는.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없고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을 뿐이지. 됐어요? 그래서 연직 방향의 속도는 같다. 아주 잘 맞는 말이죠. 됐니? 이 물체의 작용은 힘의 방향은 얘 무슨 력 받아? 중력. 얘 무슨 력 받아? 중력. 그럼 둘 다 중력을 받으니까 중력의 방향은 무조건 어때야 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같아야 되겠죠. 됐니? 잘 봐. 이 AB의 중력의 크기는 어때?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조심해야 되겠지. 중력의 크기가 같은지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 봐야 되겠지. 지문 속에서 질량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질량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력의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됐죠? 됐니? 요 한 문제만 하고 갈게. 전 시간에 했나? 모르겠는데 봐. 이거 자꾸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야. 밑에 가서 하자. 요거야. 이 문제나 동일한 문제단다. 자, 봐.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저번 주에 배운 거겠지? 자, 봐. 물체는 서로 뭐 한다? 당긴다. 그러면 A가 B를 당긴다. B가 A를 당긴다. 그럼 두 놈이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고? 그렇지.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알겠니? 두 번째 봐.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두 놈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된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두 놈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은 거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더 큰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 당기는 거야. 알겠니? 저 뒤에 지금 안나가 있는데 안나는 카오스를 당긴다. 카오스는 안나를 당긴다.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 서로 같은 거야. 알겠니? 근데 가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 우리는 왜 사과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래? 같은 크기로 잡아당겼지만 지구의 질량은 어때? 사과의 질량에 비해서 무한히 크지. 같은 힘을 받아도 질량이 어마어마시 크니까 걔는 속도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작을 거고 사과는 속도 변화를 그죠? 느낄 만큼 크겠지. 됐어요? 힘은 같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조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제만 풀고 갈게요. 그래서 F1과 F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거리가 멀어지면 두 새끼의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어떻게 해야 돼? 작아져야 된다. 거리가 멀수록 만율력은 작아지지. 거리가 멀수록 스몰 m1이 작아지면 스몰 m1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질량이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죠. 오케이. 됐죠? 뭐 이건 마찬가지죠.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 자, 봐. 얘는 정지되어 있어. 그렇다고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 아니지. 중력이 없는 지구는 없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이제 고2 때 배울 거야. 선생님, 얘는 중력받아 떨어지는데 이 사과는 왜 중력을 받아도 정지돼 있을까요? 왜 그럴까? 중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겠지. 됐어요? 근데 왜 안 떨어져? 여기 가지가 달려 있어갖고 가지가 얘를 이 방향으로 힘을 써겠지. 그래서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떠한 힘이 있는 거지.
자, 봐. 여기 분필 지우개가 있지. 중력 받아 안 받아? 받지? 왜 안 떨어져?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 받침대가 있겠지. 이 지우개 받침대. 이 받침대가 힘을 어느 쪽으로 작용하겠어? 그렇죠. 위로 작동시켜가지고 두 개의 힘의 크기를 같게 만드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나중에 이제 고2 때 배울 건데 그 알짜 힘을 0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력을 받아도 떨어지지 않는 게 너희들 엉덩이를 의자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그러고 고2 때 배워. 알겠죠? 그래서 낙하는 됐죠? 그래서 A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B는 낙하하는 동안 B 낙하하고 있네요. 그럼 지구에서 낙하할 때는 무슨 가속도로 떨어져야 돼? 중력 가속도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합니다. 얼마로? 9.8m/s 제곱으로 등 가속도로 증가하겠죠. 자, 낙하하는 동안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중력의 크기는 일정해야 돼. 내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어때야 돼? 일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알았어. 이번에 이제 내가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도 내가 다 알았어. 이런 거야.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도 알았어. 이제 돌아가면 이제 뉴턴의 사고가 있어. 뉴턴의 사고야. 뉴턴의 사고. 그랬더니 송호야, 사고가 뭐야? 제 전교 7등 했대, 국어. 사고는 뭔가 왜 자동차 사고도 있고 비행기 사고도 있고 다양한 사고가 있겠지. 그지? 사고는 무슨 뜻이야? 생각. 알겠니? 너 사고했니? 생각했니? 알겠니? 생각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에 배우는 거야? 뉴턴의 생각을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라. 뉴턴의 생각은 이런 거지.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거랑 비슷한데 지금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 됐니?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지. 그래서 머리가 나쁜지 좋은지가 여기서 티나는 거지. 됐니? 어차피 봐.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럼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해? 다 똑같이 도착하겠지. 근데 아까는 A는 여기에 떨어졌고 B는 여기에 떨어졌고 C는 여기에 떨어졌어. 알겠니?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던지더라도 수평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 멀리 가는구나. 이걸 방금 배운 거지. 이걸 방금 배운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여기까지만 하면 보통 사람들인데 뉴턴이 선생님 친구인데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수평으로 엄청난 속도로 빨리 던지면. 간다. 지구에 공률이라는 게 있어. 공률. 지구 공률은 뭐야? 지구는 둥글어. 알겠니? 지구 둥글다? 뭐 이 정도는 알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올 수 있단 말이야. 에휴, 뭐 유치원도 나오고 그래야 알아들어. 민주 유치원 안 나왔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그만해야 되겠다. 왜 표정이 유치원 안 나왔어? 너무 군가처럼 불렀어? 그러면 뭐야? 유치원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추접하다야. 오늘 영상 올리면 안 되겠다. 오늘 결석생 없나?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추접해졌다. 자, 간다. 지구는 둥글어. 둥글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공률이라는 게 발생해요. 공률. 알겠니? 공률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둥글면 수평선에 대해서 둥글잖아. 이렇게. 둥글면 수평선에서 요만큼 얼마만큼 이렇게 수평선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이게 공률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구 공률이 얼마냐면 8km당. 즉 얼마를 가면 그래 8km를 가면 됐니? 그 공률이 얼마야? 5m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지구 공률이 5m야. 8km를 가면
여기가 5m야. 5m. 됐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5m. 8km당 곡률이 5m고 5m. 자유낙하 하면 1초에 몇 미터 떨어져? 5m.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오겠는데? 지구 곡률이 8km당 5m. 자유낙하는 1초에 5m.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만약에 뉴턴의 생각이 이런 거지. 지구가 둥글어? 근데 곡률이 8km/s야. 8km/s의 속도로 집어 던진다면 내가 수평 방향으로 8km/s의 속도로 던진다면 1초 후에 어디 있어야 돼? 얘는 수평으로 8km를 갔겠지. 1초 후에 수평으로 8km를 갔겠지. 근데 자유낙하니까 수직 방향으로 1초에 얼마 떨어져야 돼? 5m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1초에 5m를 떨어뜨리면 1초에 딱 5m니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겠지. 그럼 지면에서 출발한 새끼가 8km/s의 속도로 던지면 도착점이 다시 어디야? 지면이네. 그 말은 지구 곡률의 속도로 맞춰서 물체가 정확하게 그 속도로 간다면 얘는 바닥에 도착하지 않겠네. 그래, 바닥에 도착하지 않겠지. 아, 그래. 그래서 8km/s의 속도로 던지면 됐니? 얘가 수평으로 8km/s를 갔을 거고 가속도, 중력 가속도 받아서 1초에 5m 떨어질 테니까 여기에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곡률과 같은 속도로 집어던져버리면, 곡률과 같은 속도로 집어던지면 물체는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뉴턴이 생각한 건,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잡아당기겠지. 그럼 지구에서 달을 잡아당기면 달은 어떻게 돼야 돼? 지구 쪽으로 끌려와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만율력이 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그지? 됐니? 분명히 지구 중력 방향으로 끌려와야 되겠지. 근데 저 새끼 왜 안 끌려오고 저 원운동하는 거야? 달이 무슨 속도가 있는 거야? 그렇지. 달이 무슨 속도가 있는 거야? 수평 속도가 있구나.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지금 어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리면 지구 곡률과 같은 속도의 수평 방향을 돌면 얘가 지금 지구 중력을 받아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안 떨어지고 원운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얼마로 쏘아 올리는 거야? 그렇지. 최소 8km/s 이상의 속도로 내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얘 안 떨어져. 됐니? 또는 봐. 이제부터 봐. 좀 더 해볼까 그러면? 좀 더 해볼게. 자, 지구 곡률이 8이야. 봐봐. 수평선 하나 그리고 지구 곡률이 8km/s. 야, 너무했다. 지구 곡률이 8km당 5m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8km고 8km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m가 돼야 되겠지. 그럼 내가 8km/s로 수평으로 던지면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는 여기에 떨어지겠지. 수평으로 8, 수직으로 5m니까. 자, 이제 중요하다. 그럼 내가 8km/s 지구 곡률보다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 자, 내가 12m/s로 집어던져 볼게. 그럼 내가 12m/s로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 1초에 얼마 가야 돼? 그렇지, 12m를 가야 돼. 12km를. 됐니? 근데 1초만이니까 몇 미터 떨어져야 돼? 5m 떨어져야 될까? 이게 5m라며. 여기에 떨어져야 되잖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 어디서 출발했어? 지표면에서 출발했는데, 됐니? 얘는 지표면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는데? 그럼 내가 분명히 지표면에서 어때? 쐈지? 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돼?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구를 이탈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지. 달에도 가고 있고. 선생님 친구 중에 알런 머스크라는 애가 있는데 화성에 가려고 준비하는 애가 있다고. 알겠니? 내가 다 알려줬어. 머스크가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로켓을 만들어. 로켓을 만들어서 8km/s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면 됐니?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단다. 그랬더니 머스크가 어때? 오, 알았어. 내가 만들게. 그러더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막역해. 내가 다 알려준 거야. 알겠니? 내가 다 알려줬단 말이야. 머스크하고 친하거든.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8km/s 이상의 속도로 가면 지구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걸 지구 이탈 속도라 그래. 됐죠? 그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야? 뉴턴의 생각인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너무 쉽잖아. 됐죠? 그래서 저렇게 중력을 받아서 만유인력을 받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단단다. 다 됐다. 이거부터 할까? 자, 165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고르세요. 기억! 물체 사이에서 거리가 멀수록, 물체 사이에서 거리가 멀수록, 물체 사이에서 거리가 먼댄다. 거리가 멀면 중력은 뭐해진다? 작아진다. 맞아요? 겁나 맞아요.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작아져야 돼.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야 돼.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자,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대. 떨어져 있으면 어딘지 몰라? 165페이지 1번이잖아 지금. 서로 떨어져 있어도 중력은 작용해 안 해? 겁나 작용해야 된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안 된다. 물체가 붙어 있던 떨어져 있던 무조건 중력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 지표면 근처에 놓인 사과가 여기 있다. 사과가 아까 했잖아.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거 더 자세히 배워. 작용, 반작용,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뭐 이런 거에서 배우실 겁니다. 여기는 중력이어서요. 자, 갑니다. 자유낙하래. 와우, 자유낙하래. 자유낙하 딱 하는 순간 뭐 생각나야 돼? 중력만 받는다. 알겠니? 최초 속도가 얼마다? 0이다. 이것만 자유낙하야. 자,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낙하는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는 물체,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는 물체, 가속도의 크기는, 조심해,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력 가속도 값 얼마로? 9.8m/s 제곱으로 일정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는 동안 같은 높이라 그랬다 지금 조건이. 됐어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고 돼 있는데 같은 높이면 질량과 무관하게요.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동시에 떨어져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됐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건 아까 했으니까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우. 그러니까 지금 뉴턴의 사고지.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던지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C는 못 떨어지고 간 거지 지금. 됐니? 그럼 얘네들의 무슨 속도는 같아야 돼? 수직성분의 속도는 같은데 C는 겁나 멀리 갔지. 왜 C가 겁나 멀리 간 거야? 그렇지. 같은 시간 만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때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만큼 간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수평 방향으로 속도는 누가 커야 돼? C가 제일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C는 지구 공률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수평 속도가. 알겠니? 근데 B하고 A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구 공률보다 좀 작은 속도로 던졌으니까 떨어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수업 듣는 거죠? 지금 설마 카우스 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너는 가르쳐라. 나는 관객이다. 웃겨봐라. 나는 웃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고 씨. 죄를 공전하는 하자. 죄를 공전하는 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달입니다. 지구 공전하는 달이죠. 중력 받았겠네. 그러면 달의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 있다. 선생님 전에 한번 가르쳐 준 건데. 야, 가속도의 방향 묻잖아. 가속도의 방향. 전번에 한번 가르쳐 줬나? 가속도의 방향을 찾고 묻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 나와 알겠니? 가속도의 방향 정말 많이 나와. 학교 선생님들 많이 나올 거야. 가속도의 방향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 왜 변한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 방향이야? 그렇지. 힘의 방향이지 뭘.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잖아. 그럼 결국에 무슨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겠지. 힘의 방향.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라고 하겠지. 야, 대성시험지 주영이가 갖고 그걸 하지 않았냐? 아직 안 주셨어 학교에서? 이제 말했다 지금. 알겠니? 주영이가 다음 주에 대성시험지 갖다 준다 했다. 됐니?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다. 알겠니? 지금 카메라에 주영이가 안 나올 텐데 내가 주영이를 안 나오네? 밀어버릴 거야 뒤로. 됐니? 그럼 내가 뒤로 밀지. 됐니? 그러면 주영이는 어느 쪽으로 속도가 변했어? 뒤쪽으로 속도가 변했겠지. 왜 뒤쪽으로 변했겠어? 그 힘을 그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누구 방향이 돼야 돼? 힘의 방향 됐잖아. 알겠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봐. 달의 가속도의 방향은 됐니? 그럼 달이 받는 뭐의 방향은 묻는 거야? 힘의 방향은 묻는 거야. 달이 받는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그렇지. 지구 중심 방향이겠지. 지구가 잡아당겨서 뱅뱅 돌아간 거니까.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달의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동글뱅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가 달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나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죠. 뭐 다를 수 없다. 지구가 달을, 달이 지구를 같아야 된단다. 알겠어요? 근데 크다라고 돼 있네. 안 되겠습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할 수 있는 힘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다. 알겠니? 지구와 달 사이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만율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니? 꼬나 문 왜 열어놨니? 문 왜 열어놨어? 아니 닫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왜 열어놨냐고 묻는 거야. 이유가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엄청 쉬워. 엄청 쉽지 지금? 이걸 물리라고 어마무시하게 쉬운 물리인데 물리하면 전 포기했어야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내 창피해서. 알겠니? 자 갑니다. 166페이지 4번. 자유낙하는 물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유낙하라고 물어봤잖아 지금. 자유낙하라는 조건이 나왔네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최초 속도는 0. 알겠니? 무슨 0만 받아야 돼? 중력만.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영상 녹화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쓸 거야. 댓글에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가우스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몇 번 할 거야. 그지? 야 인터넷으로 듣는 친구들은 1.8배속으로 들어. 알겠니? 그래도 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 니들이 답답하지? 와서 들어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했던 말 또 가자. 그래서 어딨냐? 옳지 않은 것이야.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 돼? 일정해야 되게. 방향 물어봤어. 자유낙하하는 놈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은 수직으로 그냥 떨어질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내가 아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방향 계속 바뀌겠지. 됐니? 아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니까 이 새끼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자유낙하로 수직으로 떨어진 놈은 운동 방향은 안 바뀔 거 아니야. 됐어요? 가속도의 방향, 뭐의 방향이야? 가속도의 방향, 뭐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 그럼 자유낙하했으니까 힘의 방향, 뭐의 방향이야? 저 중심 방향. 질량이 클수록 여기 있다. 자유낙하라고 했는데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량 뭐야?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란 말을 쓰면 다 맞추니까 자꾸 그 단어를 뭘로 바꾸는 거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라. 이게 가속도잖아. 이게 가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자유낙하 했는데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크냐고 묻잖아. 말 돼 안 돼? 안 돼. 자유낙하하면 중력 가속도 값은 크든 작든 9.8m/s 제곱으로 같아야 되잖아. 지면에 도달한 정지한 물체도 중력은 매수 작용해야 한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얘가 바닥에 떨어져 갖고 지표면에 떨어졌어. 선생님 그럼 지표면에 떨어졌으니까 정지했잖아요. 정지했으니까 중력 없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얘네 둥둥둥 떠다녀야 돼. 됐어요?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작용은 중력 방향과 물체 운동 방향 같아야 되겠지. 자유 낙하니까 얘가 운동 방향 이 방향이지. 근데 중력 방향도 이 방향이지. 그러니까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같습니다. 시험 보고 헷갈려서 틀려놓고 하고 나서 뭐라 그런다 맨날? 실수라고 한다고. 알겠니? 이런 거 틀려놓고 실수만 됐죠? 됐죠? 봐봐. 역시 마찬가지지. 이런 문제도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을 분석한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분석한대. 그럼 자유낙하 했으니까 뭐 그리면 돼?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얼마를 구하면 돼? 10으로 구하면 되는데 얘는 1초 후에 9.8로 한 걸로 보아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지 않겠다는 소리겠지. 1초일 때 얼마? 9.8. 그럼 2초일 때 얼마가 돼야 돼? 19.6. 3초일 때 얼마가 돼야 돼? 29.4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아 이거 10, 요거 20, 요거 30. 산수하는 친구도 알지? 얼마씩 빼면 돼 그러면? 0.2씩 빼면 될 거 아니야. 1초일 때 0.2 곱해서 10에서 0.1 빼면 되고 2초일 때는 0.2 곱해서 0.4 빼면 될 거고 3초일 때는 0.2 곱해서 0.6을 빼면 될 거고 설마 이런 걸 모르진 않지? 왜 초등학교 때 구몬산수 다 했지? 아 형편이 어려워서 안 했구나. 나는 뭐 다 하는 줄 알았어. 저 형편 어려우면 못해. 그래서 얼마야? 기억은 얼마 넣어야 돼? 2초니까 약 20 넣으면 됩니다. 근데 9.8로 할 때는 0.4 빼니까 19.6. 물체는 등속 직선, 자유낙하가 등속 직선 운동이야? 미친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9.8 m/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우 창피해라. 됐니? 여기도 조심해야 될 거 있다.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질량이 서로 다르다. 5kg이고 중력 가속도는 9.8로 하라 그랬다. 자, 봐. 그래서 봐. A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를 얼마야?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직접 구하라 할 수도 있지. 중력 어떻게 구해? M, G, M, 뭐요? 중력은 얼마로 구한다고? M, G. 근데 G를 10으로 하지 말고 9.8로 하라 그랬어요. 됐니?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얘는 중력은 5 곱하기 9.8이야. 얼마야? 49 뉴턴. 얘는 중력이 얼마야? 9.8 뉴턴. 그러니까 중력은 서로 어때야 돼? 다른 거야. 알겠니? 중력은 서로 달라. 중력은 서로 달라도 가속도가 같으니까 동시에 도달할 거고 수평면에 도달했대. 수평면에 여기가 바닥면이겠지?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어때야 되겠어? 둘 다? 같아야 되겠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는 같아야 하문이다. 알겠습니까? understand. 영어로 understand은 알아들었니? 뭐 이런 뜻이야. 모르겠니? 거기서 혼자 해라. 묻지 말고 하세요. 뭐 이 뜻이구나. 그래 묻지 말고 할게. 더러운 놈들. 이거 창피해서 하겠냐? 근데 뭐 때문에 할 거야 이 문제 봐. 자 수평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졌어. 수평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졌어. 7번이지? 됐어? 아주 쉬운 거야. 수평으로 얼마 만에 던졌어? 2m/s로 던진 거지. 자 이 문제 됐죠? 뭐부터 할까요? 바닥까지 걸린 시간 디귿자부터 할 수 있네요. 바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야? 그래 5초죠. 어떻게 알았어? 아 얘가 지금 어디 있어? 수평으로 얼마 되는 지점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야. 수평으로는.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얼마야? 10m래. 아 수평으로 10m 갔잖아. 속도가 얼만데? 그렇지. 2m/s인데 수평 속도가.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초당 얼마씩 가는 거야? 2m씩 가는 거지. 초당 2m씩 가서 10m 가려면 몇 초 만에 가야 돼? 그렇지. 5m. 아니 너 여기 5초일 때 여기 있어야 되겠지. 5초일 때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중력 받아서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로 무슨 운동했어? 가속도 운동을 했겠지. 그럼 5초 동안 가속도 하니까 뭐 비가 좀 안 맞긴 할 것 같은데 5초 동안 중력 가속도 운동했으니까 됐어요? 그럼 저 여기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요 높이는 얼마겠어 그러면? 요 높이는 5초 동안 가속도 운동했대. 설마 자는 건 아니지 신? 설마 그지? 5초 동안 중력 가속도 운동했대. 됐니? 그럼 낙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뭐 그려버리면 돼? 이 그리면 되겠지? 몇 초? 5초. 10으로 합시다. 됐니? 뭐 9.8로 하라는 말 없으니까 10으로 하면 얼마? 50. 됐니? 낙하 거리는 얼마? 250의 절반이 돼야 됐지. 삼각형이니까. 알겠니? 그럼 왜? 5초 아니었어? 맞잖아. 왜? 뭐 달랐어? 됐니? 5 곱하기 25. 이 얼마가 돼야 돼? 125m가 돼야지. 그럼 요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125m야. 좀 비가 안 맞아서 좀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수직으로 125m 같고 수평으로 10m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디귿은 맞는 말이네요. 난 니은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 운동하는 동안 중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얘 중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그래, 중력의 방향은 무조건 지면과 수직하는 연직 방향이 돼야겠지. 이게 중력의 방향이야. 알겠니? 얘는 중력 반지야. 수평으로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얘는 힘의 방향이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안 되지. 근데 봐, 요 방향 물체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그래, 포물선 운동하잖아. 그게 운동 방향이야. 운동이라는 건 그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은 얘가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 포물선 운동하니까 얘가 얘 무슨 방향이야? 운동 방향인 거야. 그럼 이게 힘의 방향, 이게 운동 방향. 그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뭐 하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봐. 연직 방향의 속도는 여기하고 연직 방향의 속도는 누가 더 커야 돼? 뭐 바보도 아니고 그제 낙하하면서 계속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됐니? 이게 P야? P보다는 Q가 더 많이 낙하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속도가 더 빨라야 돼? Q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죠? 아이 창피해서 뭐 창피해서 봐.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돼? 됐니? 질량은 A하고 B가 어때? 다르대. A가 질량이 크대. A가 B보다 질량이 크대. 뭐 질량이 크든가 말든가.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옳은 것 찾으래. 됐어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출발해서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해? 동시에 도달하겠지. 질량이 달라도. 자 갑니다. P점에서 A의 수평 속도. P점에서 A의 수평 됐니? 수평 속도는 얼마야? 수평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V의 속도면 여기 속도도 얼마가 돼야 돼? 그 V겠지. 여기서도 얼마가 돼야 돼? V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수평 속도는 V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 나왔다.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차이나카잖아. 둘 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지. 9.8로. 중력의 크기는 달라. A가 질량이 크다 그랬어요. 중력은 A가 더 클지 몰라도 가속도는 같아야 돼. 가속도의 크기는 A가 크다. 근데 중력이 크다 그럴 수 있어도 두긴 한데. 자, 난 디귿 때문에 하겠지. B가 P를 지나는 순간 B가 P를 지난대. B가 여기 있대. 그때 A는 어디 있을까? A는 어디 있어? 같은 높이에 있겠지 뭐 고민해. 얘는 여기 있겠지 뭐. 가속도로 똑같은 가속도로 연직운동 해야 되겠지. 됐니? 그거 같은 높이에 있어야지. 뭘 고민해. 알겠니? 만약에 B가 여기 있습니다. A 어디 있어? 같은 높이에 있어야지. 뭘 고민할 거냐 이게? 알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속도와 위치는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저 두 놈이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중력이 달라. 왜 중력이 달라? 그렇지. 질량이 다르다고 돼 있거든 저기 지금. 됐니? A의 질량이 더 크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중력만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이해 갔죠? 똑같은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교과서에 얘가 나와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야. 내가 얘를 탁 쳐도 어떻게 돼야 돼? A는 그대로 떨어질 거고 B는 포물선 운동은 떨어지겠지. 근데 둘 다 뭐가 같아? 높이가 같아. 둘 다 높이가 같다면 어떻게 돼?
동시에 떨어지겠지. 이제 문제 못 풀겠다. 됐죠? 못 푼다. 안 푼다. 여봐. 이 문제는 풀어줄게. 이 문제. 이 문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응용하면 이런 거지. 봐봐. 이번엔 뭐가 달라? 높이가 달라. 그러면 A가 높은 곳에 있고 B가 뭐야? 낮은 곳에 있지. 근데 바닥면에 동시에 떨어져. 다시 동시에 떨어진 거야? 요 문제 풀지 말고. 문제 풀지 말자. 문제는 좀 이따 풀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 아니다. 요 그림만 봐.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다를까? 그렇지. 시간이 다르겠지. 높이가 다르면 시간이 다르겠지.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만약에 얘가 몇 초 떨어져? 1초 만에 떨어지면 얘는 몇 초 만에 떨어지겠어? 그렇지. 높은 데서 떨어진 새끼가 더 오랫동안 떨어지겠지. 지금 이 문제는 변형 문제야. 그러니까 만약에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의 높이가 다르다는 건 바닥면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뭐가 다르겠다는 거야, 문제가. 시간이 다르겠다는 거죠. 시간이 다르겠다는 문제잖아. 시간이 다르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시간이 누가 더 커? A가 바닥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B가 더 큰 거야. 문제 아니야. 지금 문제 푸는 거 아니라. 알겠니? 그래서 높이가 다르다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시간이 다른 거야. 높은 곳에 있는 애가 훨씬 더 뭐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수평 이동거리가 같대. 지금 같은 수평거리가 S야. 같은 수평거리에서 얘네들이 떨어졌대. 그럼 얘네들은 무엇이 다른 거야 지금? 거리는 같이 갔는데. 그렇지. 수평 시간이 다르겠지. 그럼 뭐가 달라? 수평 속도가 다르겠지. 알겠니? 그럼 수평 속도는 누가 더 커야 돼? 수평 속도는 누가 더 커야 돼? B가? 그렇지. B가 더 커야 되겠지. B가 뭐야?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잘 봐. 너 이걸 이해를 못하냐? 시간이 서로 다르지. 거리는 같지. 속도는 뭐 때문에 구해? 속도는 시간 동안에 간 거리잖아. 그럼 이 문제는 지금 거리가 같다고. 수평 거리가. 근데 시간이 다르다고. 시간이 누가 더 커? A. 시간이 누가 더 커?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됐어요? 근데 시간이 누가 더 커? A가 더 크대. 시간이. 됐어요? 그럼 속력은 누가 더 커야 돼? 됐니? B가 더 커야 되겠지. 이렇게. 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다르게 바꾼 거고.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뭐가 다르겠구나? 속도가 다르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번엔 이 문제는 조금 응용한 거야. 봐봐. 그림은 그림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수평면에서 같은 지점에 여기 있네. 동시에 떨어졌대. 동시에 떨어졌대. 그래서 얘는 조금 응용한 거야. 동시에 떨어졌어. 가능해? 불가능해? 분명히 얘가 떨어지는데 오래 걸려야 되겠지. 근데 동시에 떨어졌대. 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 거잖아. 됐죠? 지금 얘네들은 뭐 한다고? 분명히 동시에 떨어졌다 그랬어. 그럼 동시에 던졌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해볼게. 혹시 얘가 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야 돼? 훨씬 더 짧아야 되지. 만약에 얘가 1초야. 얘는 여기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야? 3초야. 됐니? 분명히 높이가 높은 데서 땅에 떨어진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잖아. 그래서 B가 1초일 때 A는 3초야. 근데 동시에 떨어져.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시간 차이가 몇 초 차이나? 2초 차이 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A를 던지고 2초 있다가 B를 던지면 되잖아. 알겠니? 그런 문제야. 알겠어요?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그래 누가 먼저 던지면 되겠어? 그래서 A를 먼저 던진 다음에 됐니? 이게 1초하고 3초라면 몇 초 있다가 2초 있다가 B를 던지면 되겠지. 지금 이제 무슨 영역이야? 그렇지. 응용 영역이 들어온 거지? 됐어요? 그런 문제야. 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또 나왔잖아.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운동 방향은 포물선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이잖아. 알겠어요? 그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수가 없어. 얘네들이 동시에 도착하려면 여기 있네. 누가 먼저 던져야 돼? 그렇지. A가 먼저 던져줘야 되겠지. A를 B보다 답이 이거겠네. 이렇게. 중력의 크기 물어봤어. 가속도 크기 묻지 않았어? 중력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럼 뭐 보면 돼?
질량, 중력은 mg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 있어? 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도 어때야 돼? 같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도 틀렸으니까 맞는 건 니은만 맞아야 되겠죠. 이해돼? 높이가 다른 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해볼 가치가 별로 없죠? 이건 뭐야? 12번. 높이가 같아요. 얘 높이 같다. 얘 높이 같다. 무슨 뜻이야?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이 뜻이 돼야 되겠지. 질량과 관계없이 바닥에 동시에 떨어졌을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갔니? 그랬더니 C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수평 속도가 누가 제일 빠르다? C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갑니다. 얘 봐. 168페이지 14번. 됐니? 자, 가자. 지표면 근처에서 쐈죠? 그랬더니 발사 속력은 누가 더 커야 돼? 여기서 말하는 발사 속력은 수평 방향 속도를 말하겠지. B가 A보다 더 커야 되겠지. 중력의 크기 물어봤다. 중력은 질량 비교해야 되겠지. 어디 있어? 질량 있어?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물체를 ABC. 아, 여기 있네. 동일한 물체 ABC야.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이 같은 거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C의 운동이 C가 뭐야? 안 떨어지죠 지금? 왜 안 떨어지겠어? 지구 공률과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모양이죠? 됐어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 돼야 되겠죠. 예, 됐어요. 두 개 쉬워졌지 이제? 앞으로 물리 어렵다 그러면 죽는다. 앞으로 물리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이제? 겁나 쉬운 거야. 하지 말자 창피하니까. 됐다. 됐어요. 오늘 관성까지만 할까? 관성도 너희들한테는 되게 쉬워. 나중에 이제 관성을 배우면 어려워. 그랬더니 이제 관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관성이 좀 쉽단단다. 한 10분만 수업하면 관성도 설명할 수 있어. 물체 운동과 충돌인데 관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관성이 이 관성을 설명하는 되게 어려워. 설명하는 사람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기가. 그랬더니 관성,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 관성은 정지관성이 있고 운동관성이 있어. 뭐 이렇게 관성을 생각한 사람이 가장 최초야. 자, 봐. 이게 갈릴레이의 실험인데 나 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그냥 중학교 선생님들은 외우라 그래. 외우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이렇게 지표면에 있고 얘가 얼마 라지 H만큼 높이에 있어. 됐니? 모든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면 저기서 공을 굴리면 어디에 도착해야 돼? 그래, 여기에 같은 높이에 도착하겠다는 거야. 왜 같은 높이에 도착하겠지? 우리 뭐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거 배웠으니까 위치 에너지 용어를 잠깐 쓰면 얘는 이 안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가 있을 거야? 위치 에너지가 있지. 그럼 내려오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 전환된다고 배웠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됐니? 그러면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저장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온 새끼가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돼? 그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가는 만큼 써야 되겠지. 됐어? 그 모든 마찰이 무시된다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100이야?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가 100이 될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갈릴레이의 생각이야. 됐어요? 이야, 맞지? 선생님 수업하는데 저렇게 자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이야, 나의 능력에 한계가 없어. 와, 괜찮아, 차도 돼. 내가 꿈속에 나타나서 가르쳐줄게. 알겠어? 네 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됐니? 들어갔지? 됐어요? 그러면 B를 가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높이까지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수 있겠지? 무조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갈릴레이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저 5점에 있던 공은 분명히 저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C는 어쩌자는 거야? 저 C는 어쩌자는 거야? 그치? 저 위치 에너지가 다 소비될 때까지 계속 갈 거 아니야. 영원히 굴러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갈릴레이의 생각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런데 뭐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증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야. 아, 그럼 이 C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저 H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에너지가 있을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해야 돼, 얘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지. 이거를 뉴턴이 정리해 놓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 못 알아들으니까 봐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버스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한단 말이야.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됐어? 그 자고 있는 승우가 됐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봐라. 얘가 앞으로 쭉 가지. 됐어? 됐어? 됐니? 아휴. 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해볼게. 민서가. 써가. 여기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어. 브레이크를 잡았지. 그럼 자동차가 갑자기 뭐 되겠니? 급정거한다. 알겠니? 그럼 급정거하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야 급정거하니? 그래, 이 진행 방향에. 그렇지, 반대쪽이겠지. 이 급정거하는 방향이 반대쪽인 거야. 요 방향에 뭘 받는 거야? 힘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급정거하겠지. 우린 저 힘을 뭐라고 그러면 돼? 브레이크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잡았지.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 버스가 속도가 줄어들지. 그때 여기 졸고 있는 승우는 어떻게 될까? 됐어요? 졸고 있다 어떻게 해? 그치? 가서 창문에 가서 들이받거나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가겠지. 앞으로 대굴 굴러가서 또 졸린 채 앉아놨던 것처럼 뭐라 했어? 굴러가서 아저씨 저 불렀어요? 그러겠지. 됐어요? 얘는 앞으로 올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이 승우는 왜 앞으로 굴러왔어? 모든 물체는 뭘 받으면? 힘을 받으면 뭐가 변해야 돼? 속도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지?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해야지. 어느 방향으로? 그래,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 자동차에 걸리는 힘은 어느 방향이야? 그렇지. 너희들 봤을 때 왼쪽. 근데 졸던 승우는 어느 쪽으로 끌려왔어? 오른쪽.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으로. 물체에 힘을 주면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변해야 되는데 힘은 분명히 왼쪽으로 줬는데 승우는 오른쪽으로 날아왔어. 이게 물리학으로 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모든 물체는 힘 받으면 속도가 변해야 되는데 힘은 왼쪽, 승우는 오른쪽. 환장하겠네? 그러다 뉴턴이 뭘 생각한 거야? 아까? 갈릴레이의 공이 생각났던 거야. 갈릴레이의 그 안에 예전에 포함되어 있던 뭐가 있었어?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있듯이 얘도 이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어떤 내포된 힘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내포된 힘이 있는가? 내포된. 얼마인지 모르는 어떤 힘이 있을 거야. 내포된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힘은 내가 밖에서 작용하는 힘, 이걸 뭐라 그럴까? 밖에서 작용하는 힘, 외력. 내가 밖에서 어떤 외력을 가하면 그 외력에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어떠한 힘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니네 몸속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떠한 힘이 측정되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내포된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 작용해? 외력을 가하면 외력에 반대로 작동하는 거. 됐니? 그래서 이 힘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 거야? 이걸 관성력 그러는 거야. 이걸 관성력 그러는 거야. 관성력. 관성력. 알겠니? 그럼 관성력은 뭐야? 됐니? 관성력. 민주야. 됐니? 나 어제 보니까 그지? 엊그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날이더라고. 됐니? 스포 끊었어. 됐니? 나는 앞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메가를 먹기로 했어. 스벅 안녕. 민주 뭐야? 내가 외력을 가하면 내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래, 안에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는 거야. 무슨 힘? 관성력, 내포된 힘. 그래서 잘 봐.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 하는 말은 다 틀린 거야. 됐니? 관성이 없는 물체는 없어. 그냥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저 내포된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안에 지금 앉아있지? 됐니? 다 앉아있지만 니네 다 관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힘은 있는데 작용하지 않는 거야. 언제 작용해? 외력을 가하면. 어느 쪽으로 작용해? 외력의 반대로. 그렇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지된 모든 물체는 관성력은 있는데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들 물리학에서 이걸 이해한다는 건 엄청난 실력이야. 이걸 이해하면. 알겠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충격량 배울 때 이걸 다시 써먹을 거야.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다시 봐. 이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해. 이렇게 진행해.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자동차야. 얘가 갑자기 빨라진대. 우와, 외력을 이렇게 주는 거야. 빨라졌다는 건.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빨라지는 거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급출발. 됐니? 그럼 급출발을 하고 있지? 그러면 됐니? 여기 우리 민주가 있어. 518 민주. 됐니? 민주가 있지. 근데 갑자기 급출발했어. 됐니? 그럼 우리 민주는 어떻게 되겠어? 급출발했으니까 힘을 이 방향으로 받는 거지. 그러면 모든 물체는 힘을 이 방향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힘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겠지. 민주 몸 안에 들어있는 무슨 력? 관성력. 알겠니? 그러니까 관성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외력을 가하면 외력의 반대. 관성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 관성이 없는 물체는 존재할 수 없어. 그러면 관성력의 정의를 내릴 수도 없어. 그냥 뭐라고 정의 내려주면 돼? 내포된 힘. 알겠니? 내포된 힘이야. 알겠어요? 언제 작용해? 외력을 가하면. 어떻게 작용해? 외력의 반대로. 자, 이것도 구할 수 있어. 나중에 너희들은 안 구하지만 모든 힘은 어떻게 구해? F는 MA로 구하면 되는데 됐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쳐줄게. 관성력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됐니? 그래서 관성력은 아까 했지 모든 물체는 가속도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근데 관성력만 안 되는 거야. 힘의 방향과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알겠니? 너희들 구할 필요는 없어. 근데 뭐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게 관성력인데 관성력도 뭐에 비례해? 그렇지.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지금 민주가 여기 있지. 근데 민주보다 선생님 몸무게가 좀 더 나가겠지. 아무래도 내가 너보단 더 나갈 거 아니야. 그지? 부정을 안 해? 그지? 내가 더 나가겠지? 그럼 갑자기 급출발하면 민주가 잘 넘어지겠어? 내가 잘 넘어지겠어? 그리고 선생님 훨씬 더 잘 넘어진단 말이야.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이 크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급출발하거나 급정발하면 누가 더 잘 넘어져? 내가 더 잘 넘어지니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도 크니까. 두 번째, 얘가 뭐겠어? 그렇지. 가속도가 한국말로 하면 속도에 그렇지. 변화량이겠지.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클수록 뭐도 커야 돼? 관성력도 큰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급출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속도가 많이 변하겠지. 그럼 나도 관성력이 큰 거야. 알겠니? 조금만 더 할까? 그래서 너희들은 안 타봤지? 비행기라는 거. 알겠니? 그 형편 어려운 애들 못 타.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렇게 쫙 올라갈 때 비행기가 활주로를 올라오는 그 순간 그때가 속도가 제일 많이 변한단 말이야. 속도가 울지 말고 임마 뭐 비행기 좀 못 탔다고 울어봐. 됐니? 그래서 속도가 막 변할 때 비행기 속도가 막 변할 때 속도의 변화량이 제일 크겠지. 그때 관성력이 제일 큰 거야. 내 몸 안에 있는 내포된 힘이 어느 방향으로? 속도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주체할 수가 없지. 그래서 관성력을 작용하지 말라고 뭐해? 안전벨트라는 걸 매라 그래. 그래서 비행기 타면 됐니? 안내양들이
안전벨트 매세요 그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비행기 타봐. 비행기 탈 때 조심할 건 신발 벗고 타야 돼. 알겠니? 창피하게 신발 신고 타지 말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제 봐 여기까지야. 올라가서 비행기가 쭉 날아가지. 비행기 졸라 빠른 속도로 간다고 알겠니? 비행기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띵 하고 어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장이 안내방송을 할 거야.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 움직여도 된다고. 비행기에 화장실 있다?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야? 화장실 다녀도 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렇지.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무슨 속도로 가? 그렇지. 등 속도로 가. 엄청 빠르더라도 무슨 속도로 가? 등 속도로 가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 몸에 관성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야. 그냥 마치 정지한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비행기 속을 걸어 다녀도 된단 말이야. 알겠니? 속도가 느리다는 게 아니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관성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버스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를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됐니? 속도를 빨리 가든 속도가 천천히 가든 속도가 어때야 돼? 일정하게 유지해서 운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승객이 뭘 느껴?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알겠니? 요즘 편안한 광고 나오대. 시몬스. 뭐 TV가 없으면 몰라. 알겠니?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